아침에 구글맵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도로를 따라서 라오스 중부 지역을 내륙 지방으로 베트남과 그 국경을 마주하고 내륙 지방을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루트를 알아보려고 사바나켓에서 그 원주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오토바이 타는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첫째는 말이 안 통하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지도를 볼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라오스 말로 돼 있는 지도를 보고도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안티엔, 방비엥, 루앙프르방 이런 큰 도시는 대충 알아듣고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 외 지방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바나켓에서 구글 맵으로 보면 표시가 안 됩니다. 세밀한 도로나 이걸로.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구글 맵을 확대하면서 루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연결이 되기는 돼요. 연결이 되기는 되는데 구글 맵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작은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싱글 트랙도 연결해서 가라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한 50km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 신장로,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 단계, 그래서 큰 트럭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켓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쪽은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 그리고 운 좋게 오늘은 날이 이렇게 화창하기 때문에 젖었던 노면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왔는데 그게 점점 이제 그 경운기 길 정도만큼 되고 그 다음에 산길이 나오고 또 이게 무릉덩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엉망진창인 도로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길에 도로가 끊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나무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다리 앞에는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빨래줄 같은 거 하나 널어놓고 돈을 내야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물론 로컬들은 그냥 갔는데 외지인이거나 외국인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5,000깁씩 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5,000깁을 내고 통과를 했는데 몇백 미터 안 가서 또 나오고 몇백 미터 안 돼서 또 나오고 그래서 세 군데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도로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은 돌아가야 될까. 근데 내 눈으로 판단할 때까지는 계속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조금 험한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젖어 있었으면 아마 혼자서는 통과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로컬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이 아니었으면 통과하기 힘들었을 거야. 짐을 다 내리고 짐을 옮기고 오토바이를 가볍게 해서 통과한 다음에 다시 짐을 쌓고 호주에서 했던 것처럼 몽골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어야 통행이 됐을 텐데 다행히 로컬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랙을 천천히 네 발로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한 15분, 20분쯤 오니까 도로가 조금 좋아졌어요. 인터넷도 잡히고. 또 여기는 이제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여기까지. 그 얘기는 지금부터 가는 길은 다닐만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잡혀서 구글에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서 구글맵에 표시되는 도로까지 약 40분 정도 가면 됩니다. 물론 그 40분이 도로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차가 오는 걸 봐서는 이제 15분 가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15분 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한 20분, 25분 가는 게 도로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오후 1시니까 뭐 2시간, 3시간 걸려도 한 4시 정도 4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 사고 안 나고 그러면은 오늘 중으로 숙소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데서 작은 실수로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그거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심을 해도 발생하는 게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엔듀로나 오지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고가 났다 뭐 했다 그러면은 뭐 잔소리 안 합니다. 뭐 왜 준비를 안 했냐, 부주의하게 했냐, 조심해라, 어쩌고 저쩌고 해라.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래도 나는 게 사고니까. 이런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회복해서 다시 여행해라. 아니면 빨리 회복해서 같이 여행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뻔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사고 나면 바보 돼. 잔소리 막 쓰잘데없는 잔소리 들어야 되고 사고 나면 바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났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 없이 이렇게 다닐 리가 없거든요. 똑같이 다니는데 왜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귀찮고 싫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냥 공개를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아주 인터넷 워리어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은 또 이런 데를 또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들이야. 한 번도 안 와보고 해보지도 않고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오늘도 적당히 고생했고 적당히 재밌었고 적당히 네 발로 겨서 이렇게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난 것 같아서 이 원두막을 만나서 음료수 한잔하고 지금 1시 반 정도 돼서 이런 데서 한 30분만 잠깐 10분 15분만 눈 감고 있고 이 부츠 벗고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좀 쉬었다가도 피로 회복이 되고 집중력도 늘어나고 오후 라이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여행 내지는 오지 여행 아니면은 이게 오토바이 타고 여행 가는 거는 이 뭐라 그럴까 강약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금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릴 때 달리고 쉴 때 쉬고 그거를 이제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또 집중력 있게 재밌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쉬면서 잠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오늘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발로 편집하고 별 볼만한 내용도 없고, 그런데 구독자가 벌써 500분이 넘고 시청 시간이 2300시간이 넘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벗어야 된대요. 벗고 섹시미를 발휘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다뤄야 된답니다. 뭐 여자 얘기라든가 술 얘기라든가 노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걸 암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는 별로 흥미도 없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고, 뭐 60대가 이제 얼추 이제 또 중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나이 먹어서도 활발하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뭐 이런 모습, 메시지 이런 걸 전해서 저도 도움을 받고, 또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어떤 힌트, 아이디어, 자극 이런 걸 받아서 어떤 뭐 꼭 오토바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어떤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그래도 동참해 주시는 분이 꾸준히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 유튜브 하면서 처음에 장비를 사서 유튜브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디어, 아이템이 없고, 두 번째 악플에 지쳐가지고 유튜브를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에서 인정해주는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래된 핸드폰으로만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고 있는데, 저걸로 해서 구독자가 1000명에 시청시간이 4000명이 될 정도의 어떤 제 이야기가 대중성이 있고 시청자분들한테 어필이 된다면, 그때 좀 촬영 장비나 편집 장비를 보강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좋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에피소드가 그렇고 그런데 뭐 화면 퀄리티 좋고 편집 조금 테크닉 부린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하고 더 생각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댓글로 교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